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쌤이 몇 강째? 옷이 똑같은데 옷이 바뀌었어. 쌤이 그날 몰래 한 11시간쯤 토 나올 것 같아서 집 가가지고 끊고 이제 쌤이 명절 마지막 연휴 날이 6강 도르래와 물체 운동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 도르래와 물체 운동을 우리 어린이들이 참 못해요. 근데 이 부분이 내신에서 킬러로 잘 나와요. 우리가 그냥 내신 1, 2번 맞추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는 건 여러분들 만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르래는 정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도르래가 쉽거든? 근데 이게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쉬운데 여러분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까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도르래 정복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이 말을 준비했어요. 여명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짙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해가 뜨잖아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어둠이 원래 가장 짙은 법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 공부를 하느라 분명 내신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혹은 내신 공부를 할 때 이걸 봐야 될 텐데 말이지. 어쨌든 내신 공부를 하느라 지금 좀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야 할 텐데요. 또 이것도 걱정이에요. 어쨌든 내신 공부를 하느라 좀 힘들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내가 지금 힘든 건 곧 연명이 오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잠깐 개념 정리를 볼 건데요. 이 도르래에 대한 이제 개념인데 도르래는 총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수직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죠. 수직으로 도르래를 연결하는 경우 어떻게냐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도르래에 수직으로 매단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르래에 수직으로 매단 경우는 선생님이 이 물체 A의 물체와 B 물체를 도르래에 수직으로 연결을 했고 A의 질량이 MA, B의 질량을 선생님이 MB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MA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중력 아래로 당기는 힘이니까 MA, 중력 가속도 G 이 힘이 작용하겠죠. B도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MB, G의 힘이 작용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B는 또 뭐예요? C이 B를 잡아당기죠. 그러면 여기에 장력 T가 작용할 거예요. 그럼 작용, 반작용 때문에 똑같은 크기지만 방향은 반대로 여기도 T가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선생님이 B의 물체가 더 무겁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 B가 A보다 더 무거운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도르래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B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이 도르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아래 방향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왜냐하면 A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양의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도르래에서 전체 합력을 선생님이 계산을 해주면 전체 합력은 장력은 날아가니까 MBG 뉴턴에서 MAG 뉴턴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전체 역학계의 무게는 A와 B의 무게의 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가속도는 질량으로 합력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도르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르래의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수평 방향으로 매단 경우예요. 자, 근데 이 수평 방향도 유형이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매달았냐면 A는 한쪽에 이렇게 매달았어. 이렇게 지금 도르래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이쪽에 이렇게 매달았어. 이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똑같이 얘의 질량을 MA, M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여기다가 쌤 C를 추가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C. 그럼 얘의 질량은 C예요. 자, 그러면 작용하는 힘을 쌤이 다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B는 아래 방향, 중력에 의해 MB, G 뉴턴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할 거야. 그 다음 A는 얘 아래 방향으로 MA, G 뉴턴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할 거야. 그럼 C는 이 아래 방향으로도 작용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수평 방향에 가만히 얹어놨잖아요. 그러면 중력과 똑같은 이 상자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건 중력과 똑같은 힘으로 이 상자가 C를 떠받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C가 받아주는 중력의 힘은 상쇄된다는 거예요. 무슨 힘에 의해서? 수직 항력에 의해서. 즉 이 경우는 C의 중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틀리는 거예요. 얘는 뭐 때문에? 수직항력이라는 개념 때문에 중력이 상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B에 작용하는 중력을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장력. 그럼 C에 작용하는 장력도 얼마가 될까? T가 되겠죠? A에 작용하는 장력을 쌤이 T'이라고 한다면 C에 작용하는 장력은 T'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역학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B의 아래 방향으로 가는 힘을 플러스라고 둔다면 A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전체 합력을 계산하면 장력은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MBG 마이너스 MAG 얘가 전체 합력이 될 겁니다. 이 경우에 무게는 세 개의 무게를 다 더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더해줘야 되겠어요. 그럼 가속도는 질량으로 뭐를 나눠주면 된다? 위에 있는 이 힘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외우는 거예요? 아니죠. 이해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매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쪽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수평 방향으로 매달 수도 있냐면 자, 두 개만 해볼게. 이렇게 매달 수 있어요. 자, 여기에 A, B를 두고 질량이 NA, NB 이 아이를 이렇게 매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A가 C에 입간 거죠. 즉, 이 바닥면에 A를 올려놨으니까 A의 중력과 수직항력이 같은 힘으로 작용하니까 가만히 얹어 봤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력의 힘과 수직항력이 상쇄되는 거예요. 이렇게 떠봤다 놨다라는 건 중력이 작용하는 만큼 이 물체가 A한테 힘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작용하는 힘이 MB, G 뉴턴의 힘이 중력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럼 이 둘은 서로 당기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거고 쌤이 아래 방향을 똑같이 양의 방향으로 둔다면 마이너스 T 뉴턴, 플러스 T 뉴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전체 합력은 뭐예요? A의 중력은 고려하지 않고 어차피 장력을 계산하면 다 날아갈 거니까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인 MB G 뉴턴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전체 질량은 A의 질량과 B의 질량의 합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가속도는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수평면에서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수평면에서 나오는 운동은 이 두 가지 이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좀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골 때리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냐면 세 번째 비스듬하게 내린 운동이 있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한 면이 이렇게 빗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빗면에 올려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자 A라는 물체를 빗면에 줬어요. MAG 다음에 이렇게 B를 이렇게 매달았어요. MB잖아요. 그럼 일단 얘에 작용하는 힘을 쌤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 역학계는 위쪽으로 내려간다 칩시다. 그럼 얘는 MB G 뉴턴이 적용할 거고 마이너스 T 뉴턴 플러스 T 뉴턴이 적용할 거예요. 그럼 얘는 A를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쌤? 요렇게 할게요. 그럼 이 힘은 물리원에서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없어요. 아쉽게. 우리 여러분 2학기에 역학의 세계를 가져 역학의 세계에 얘를 합성과 분해를 하면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A는 요 방향으로 MA 얘는 몰라도 돼. 참고로만 들으세요. MA G 뉴턴의 힘이 작용을 하죠. 근데 수직항력은 진짜 말 그대로 수직항력이기 때문에 빗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요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항력의 합만큼의 힘이 A한테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R자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빗면이
바닥면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직각이 되죠? 맞아요? 그럼 선생님 여기를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세타 더하기 점이라고 하는 것이 90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수직항력에 대해서 여기에 얘가 이렇게 받는 힘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벡터를 합성시킬 거거든요. 오케이? 벡터를 합성시키면 어떻게 합성을 시키면 될까요? 얘는 수직항력이니까 쌤이 지금 그림을 좀 엉망진창으로 그렸는데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되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고 또 얘도 이렇게 계산해서 이 벡터를 이렇게 각각 합성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벡터를 합성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MH의 사인 세타만큼을 곱해준 값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얘는 중력의 힘과 똑같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얘기했냐면 물리학 수준에서는 지금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힘을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빗면에 비스듬하게 내린 운동은 반드시 이 빗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다른 힌트를 추가적으로 줄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작용하는 전체 합력은 B에 작용하는 힘에서 빗면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을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은 이렇게 되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전체 질량으로 작용하는 이 역학계 전체에 작용하는 합력 얘를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려워서 반드시 이 비스듬하게 내린 빗면의 운동을 풀 때는 이 FA라고 하는 값이 도대체 어떨까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도르래에 있는 내용을 모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르래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개념 이렇게 정리한 걸 바탕으로 실전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원래는 선생님이 뒤에 있는 문제들부터 풀었는데 얘는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중요해서 빈출자료 보기 문제를 볼 거예요. 빈출자료 179, 180번 이 문제랑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문제 별표를 한 3개 정도는 쳐주세요.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선생님이 이 인근학교의 물리학 기출 문제들을 쭉 봤을 때 분명히 파트가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필러 문제로 출제가 되는 파트는 맞아요. 그렇지만 필러 문제로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179번 그림은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뒤 A를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 P에 정지시켜놨어요. 그럼 얘는 여기서 초기 상태가 0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 이 초기 상태가 0이다라는 걸 쓰든 안 쓰든 간에 무조건 가만히 두었다, 정지했다라는 걸 하면 V제로가 0이었구나를 여러분들이 바로 쓰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B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A를 손으로 넣었더니 등가 속도 직선을 해서 P로부터 떨어진 점 Q에까지 운동을 했다는 거죠. 오케이, A, B의 질량 각각 3kg입니다. 그럼 일단 이 문제에 작용하는 힘들을 선생님이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중력과 속도를 10이라고 줬으니까 G 대신 10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B 아래로 작용하는 방향. 왜냐면 이 역학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B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으면 이 아래로 10N의 힘이 작용을 하겠죠. 되나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 마이너스 T뉴턴과 T뉴턴이라는 힘이 장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럼 이 역학계에 작용하는 전체 합력은 장력을 나눠주면 10N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의 질량은 A와 B의 질량의 합이니까 4kg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위는 정확하게. 그럼 가속도라고 하는 건 전체 합력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했으니까 2분의 5 N/kg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장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A에 작용하는 R'의 크기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산해주면 2분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5N의 힘이 작용한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5N의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얘는 지금 가속도가 2분의 5 뉴턴 퍼 킬로그램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2분의 5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언제? 초기 상태에 정지를 해서. 이해되나요? 그러면 Q에서의 나중 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 Q에서 나중 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의 속도를 선생님이 V라고 잡아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기본적으로 계산한 거. 자, 그러면 여기로 오세요. 자, 그럼 쟤를 V라고 계산했을 때, 자, EAS 공식을 쓰면 되겠죠? 2 곱하기 가속도가 2분의 5였어요. 2분의 5. 그다음 S는 이동한 거리입니다. 1. 이렇게 하면 단위가 무슨 단위가 남죠? 미터 퍼 세컨드 단위가 남죠. 아,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단위가 남게 돼요. 자, 나중 속도는 V 제곱에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이렇게 남고 초기 속도가 0이었으니까 빼기 0이 되겠죠. 그러면 V의 제곱이 5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니까 여기서의 속도가 5m per sec, 루트 5m per sec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하나만 더. 이 역학계, 이 전체 역학계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면 이 전체 역학계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부터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B도 A가 1m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러면 B도 이 아래로 1m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증가한 값이랑 감소한 값을 선생님이 하나씩 비교해볼게요. 먼저 A의 위치 에너지부터 살펴봅시다. A는 지금 동일한 수평면에서만 운동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증가했냐? 중력의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 다음 B도 정지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속도로 운동이 아닙니다. 즉 B가 이쯤 왔을 때 B의 속도로 아래 방향으로 루트 5 미터 퍼 세컨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는 값을 가져요. 그럼 뭐는 감소해요?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럼 증가한 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감소한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A의 질량이 3kg 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B의 질량 곱하기 6. 그럼 감소는 얼마큼 했어요? M, G, H만큼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계산을 하면 얘는 2분의 15고 얘는 2분의 5예요. 둘이 더해서 약분하면 10이니까 이 값이 그대로 10이 된다라는 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1, 2, 3, 4, 5번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겠죠. 밑에 OX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겠죠. OX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시고 선생님이 이 두 자료는 분석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만 정리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180번 179번은 수평면에 올려둔 물체였다면 180번 같은 경우는 지금 빗면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지금 둔 물체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고 빗면 위에 점 PA를 가만히 놓았더니 여기서는 초기 속도가 0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유출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얘도 초기 속도가 0이었겠죠. 왜냐하면 같은 역학계에 있으니까 움직임 속도가 똑같다. 한 물체로 보셔야 돼요. 자, A와 B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더니 A가 점 Q를 속력 V로 통과하였다.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변화량을 볼게요. 자,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의 몇 배이냐면 이것의 5분의 2배이다라는 힌트를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걸 좀 이쁘게. 자, 이렇게 문제에서 힌트를 줬어요. 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 일단 우선 이는 이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힘 때문에 이 역학계 전체에 작용하는 합력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역학계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 값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이 얘가 h만큼 내려갔다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b가 이 위치에서 이까지 가는데 h만큼 이동했다라는 뜻은 a가 P점에서 Q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똑같이 h만큼 이동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 h 값이 아니라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을 알아야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 값을 세타라고 줄게요. 그럼 이 값을 세타로 둔다면 h 사인 세타만큼 a가 수직 방향으로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증가하는 아이가 있겠고 감소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자, A는 일단 위치 에너지부터 봅시다.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죠. A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누구도 증가했냐면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어요. 왜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 얘도 전체적으로 떨어졌죠. 요 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쌤이 식정리를 좀 해봅시다. 얘는 각각 증가를 했으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 b의 질량이 2m이라고 줬으니까 얘는 그냥 mv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좌변의 증가량이에요. 그럼 우변의 감소량은 A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mg 그 다음에 이 값 h 사인 세타만큼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B 같은 경우는 이 mg 곱하기 h만큼 감소했어요. 그럼 좌변을 정리를 해주면 좌변은 2분의 3 m 다 날려줄게요. v의 제곱. 우변은 gh 사인 세타 더하기 2g h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식정리를 여기서 더 못하기 때문에 출제자를 항상 이런 장치를 쌤이 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식으로부터 방정식을 하나 더 유도해야 돼요. 자, B의 포텐셜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BmGH라고 했어요. 이 값이 mv 제곱의 5분의 6배다 라고 했으니까 m을 날려줄게요.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의 5 GH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v 제곱자리에 쟤를 넣어주면 2분의 5 GH는 GH 사인 세타 플러스 2GH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GH를 날려주면 사인 세타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각에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세타가 30도라는 것을 우리가 유출할 수 있겠죠? 이 값으로부터 세타가 30도라는 걸 유추했어요. 이 값이 30도네. 그럼 얘는 2분의 1 h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까지 됐나요? 그럼 세타가 30도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어디서 한 번 더 정리할 거냐면 선생님은 또 정리 안 해도 되나? 요까지 우리가 알아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요. 자, A에 작용하는 그럼 세타가 30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자 A에 작용 1번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A의 한 1과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B의 한 1. 그럼 지금 여기서는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뭘 얘기한 거냐면 얘가 이렇게 당겨지는 중력에 의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T 뉴턴에 의한 힘을 말하는 거죠. 다음 B의 알짜임은 얘를 아래로 당기는 이 mg 뉴턴이랑 얘를 위로 당기는 마이너스 T 뉴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알짜임이 한 1이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하는 건 힘에 상관없이 힘 곱하기 이동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알짜임 힘이 한 1은 2분의 1 H만큼 이동을 했어요.
근데 A는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H만큼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럼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A에 작용한 알짜임과 B에 작용한 알짜임이 한 일이 K가 같지 않죠? 더 2배다. 왜냐면 얘는 2분의 1 H밖에 가지 못했고 얘는 H만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번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은 B가 A의 2배이다 라고 하겠어요. A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이고 B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이니까 B가 A의 2배이다면 O 라고 할 수 있겠죠. 중력에 의한 빛의 에너지의 감소량은 얘는 얼마만큼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냐면 B는 그러면 2mgH만큼 감소한 거죠. 얘는 2분의 1mgH만큼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느냐? 곱하기 4배가 되겠죠. 그래서 B가 A의 4배이다.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틀렸다.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을 계산을 해보면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 자, 쟤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gh 이렇게 되겠죠. 자, A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2분의 1 mv의 제곱이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v의 제곱이 3분의 5 gh였죠. 대입하면 6분의 5 g mgh다. 그럼 얘를 조금 풀어서 쓰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얘의 몇 배이냐?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 제가 되냐? 5분의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맞다. 5번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줄어들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죠. 근데 누가 더 큰 값을 갖냐면 얘가 더 큰 값을 가져요. 그죠? 얘는 6분의 5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6분의 3이지. 그럼 누가 더 큰 값이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더 커요. 증가하는 값이 감소하는 값보다 변화량이 더 크다라는 건 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번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틀린 말이 되겠어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하는 값이겠죠. 그럼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가져요. 그럼 이 전체 역학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공존이 되려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6번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틀린 말이죠. 7번 A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량. A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은 선생님이 이제 mgh로 다 표현을 할게요. 6분의 5 mgh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운동에너지 증가량. 그 다음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얼마였죠? 아까 어디 구해놨어요? 여기 2mgh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에 얼마를 곱해야 6분의 5가 되냐? 12분의 5를 곱해야 6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번의 내용은 참이다. 그래서 7번은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 값이 세타가 30도였다라는 걸 찾아내기만 한다면 뒤에가 후루루루루루루 이렇게 다 풀리는 문제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리만 잘 하신다면 그렇게 무리 없이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있는 문제들 한번 쌤이 풀어볼게요. 자, 82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수평면에 둔 물체 운동이에요. 자, 하 문제지만 여러분들은 하도 안 낼 거예요. 그냥 풀어보면. 자, 그림은 물체 ABC가 신호 연결되어 속력이 증가하는 증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이다. BC의 질량이 각각 2m이고 m이에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얘의 가속도의 크기가 2분의 1 g다라고 줬어요. 자, B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2분의 1 g라고 하는 건 이 전체 역학계에 작용하는 가속도도 2분의 1 g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쌤이 A의 질량을 모르니까 지금 MA다 이렇게 두볼게요. 자, A의 질량은 MA고 이 전체 역학계에 작용하는 힘을 선생님이 표시한다면 이 역학계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A 쪽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A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선생님이 플러스 방향이다, 양의 방향이다 라고 줄 수 있어요. 그럼 이 A에 작용하는 이 알짜임은 MA 중력 가속도가 G죠. G 뉴턴이다 라고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C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마이너스 MC G 뉴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장력값이 다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럼 어차피 장력은 계산해서 다 상세하니까 우리가 이 역학계에 작용하는 전체 합력을 계산할 때는 장력값을 다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럼 장력값을 다 무시하면 이 전체 역학계에 작용하는 힘은 MAG 뉴턴 빼기 MCG 뉴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얘네들의 전체 질량의 합은 MA 더하기 MC는 M이죠? 오케이. 3M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쌤이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G를 먼저 이렇게 묶어내서 표현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아는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건 MA 더하기 3M 전체 질량으로 합력을 나눠주면 되니까 MA 빼기 MG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B의 가속도가 2분의 1G라고 줬어요. B의 가속도가 2분의 1G라고 줬다는 건 이 전체 역학계에 작용하는 가속도도 2분의 1G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G, G가 공통이니까 양변에 날려주어서 방정식을 풀어주면 2MA 빼기 2M이라고 하는 것이 MA 더하기 3M이 되니까 MA라고 하는 값이 5M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질량이 5M이니까 5mg의 힘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알짜임을 쌤이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가속도가 2분의 1g이기 때문에 얘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2분의 mg예요. F는 m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mg만큼의 힘을 받았다는 건 거꾸로 얼마만큼 받아야 되냐? 플러스 2분의 3mg만큼의 힘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플러스 2분의 3mg는 요만큼의 장력이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럼 이 장력과 이 장력의 힘을 합쳐서 2분의 1g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2mg의 힘이 작용해야 되겠죠? 맞나?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질량이 5m이고 작용하는 가속도가 2분의 1g니까 이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2분의 5mg여야 돼. 근데 아래 방향으로 5mg만큼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위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잠시만요. 정력 계산이 필요했고요. 미안. 정력 계산을 좀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이렇게 지금 작용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시 계산을 해주면, 자,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2분의 1 mg여야 A부터요. C부터죠.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2분의 1 mg 뉴턴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C는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m이 당기고 있으니까 위에 방향으로 장력이랑 mg를 계산해주면 얘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2분의 1 mg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2분의 3 mg 뉴턴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 mg 뉴턴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mg 뉴턴이 되려면 이쪽 방향으로는 2분의 5 mg가 작용해야 되겠죠. 쌤이 계산을 여기서 드렸네요. 그럼 얘가 이 위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5 mg만큼이 작용하면 얘의 알짜임이 2분의 5 mg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장력을 우리가 다 찾아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A의 질량은 4m이다. 아니죠? A의 질량은 5m이다. 라고 알아봤어요. 기억을 틀렸고, A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은 ABC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같다. 그럼 얘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BC의 역학계 관점을 살펴볼게요. 자, 얘는 증가한 양도 있을 거고 감소한 양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ABC의 운동에너지는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는 값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증가속도 운동을 할 거니까. 자, A의 그다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B는 수평면에 있으니까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C의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결국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지 않고 여기다가 뭐까지 더해줘야 돼요? C에 의한 중력의 C의 중력의 한 1까지를 더해줘야 이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도 틀립니다. 그럼 답이 디귿이겠죠?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러면 이 A는 지금 A만을 생각을 해보면 A는 이걸 다 더한 값이 얘가 이겨야 되잖아. 그럼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엄청 크겠지. 맞아요? 하물며 얘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감소한 양이 더 크니까 얘 A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 하짜리 문제인데 난이도가 하가 아니죠. 그래서 이 단어 치고는 이게 좀 쉽게 나온 문제라서 하라고 쌤이 생각할 때 측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183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여 도르래에 걸치고 수평면의 전 P에 놓인 A에 수평 방향의 크기로 F0인 힘을 작용시켰어요. 자, 그랬더니 AB가 정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F0를 주고 있으니까 AB가 정지를 했어. 이 상태에서 A의 수평 방향으로 자, 이 정지한 상태, 그럼 지금 이 상태를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지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A한테 3F0 힘을 3배를 줬어요. 3배를 줬더니 A가 점 Q까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A가 점 Q까지 이동한 동안 D만큼 갔으니까 B도 똑같이 D만큼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B가 위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질량 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지금 F0에 힘을 줬더니 정지했다라는 건 이 말은 이 아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F0만큼의 힘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이 전체 역학계의 힘을 계산해보면 어차피 지금 제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3F0를 준 순간을 보면 이 전체 역학계에 작용하는 합력은 A를 3F0로 당기는 힘과 B를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합쳐야 되니까 2F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전체 질량이라고 하는 값이 3M이겠죠. A가 2M이고 B가 M이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속도는 이 역학계에 작용하는 전체 합력을 AB의 질량의 합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장력이 이렇게 마이너스 t 이쪽을 양의 방향으로 두고 할 때는 t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의 작용하는 R자임을 먼저 계산해주면 2m 곱하기 3m분의 2F0니까 3m분의 4 FM 날려야 되겠죠? 3분의 4 F0의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3분의 9만큼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5 F0만큼의 장력이 작용하고 있고 여기서도 3분의 5 F0만큼의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구할 수 있냐면 얘가 D만큼 움직였어요. 뭘 받고? 가속도인 이 힘을 받고. 그죠? 자, 그럼 기억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A의 속력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AS 공식에 넣자고요. AS는 나중 속도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나중 속도는 3m분의 4 F0 D다. 요거에 루트를 씌운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죠? 기억은 틀린 말. 니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디귿을 알 수 있어요. 디귿 얘는 일단 맞는 말이다라는 걸 알아냈죠. 디귿이 맞는 말이다라는 걸 먼저 찾아야 되죠. 일단 디귿은 맞는 말이야. 그럼 이제 니은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니은은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역학계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럼 이 전체 역학계가 증가하는 값도 있을 거고 감소하는 값도 있겠죠.
자, A부터 볼게요. A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고 이 수평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자, B는 운동 에너지가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 이 아이는 이 역학계가 선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가 D만큼 들어 올려졌겠지. 그러면 얘 중력에 의한 빛의 에너지도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증가를 다 증가했는데. 얘는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분석을 보는 게 아니라 일 에너지 정리로 보면 되겠죠. 자, 얘는 일 에너지 정리로 본다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 그냥 바로 계산을 할게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중력에 의한 빛의 에너지 증가량은 중력과 속도가 안 나와 있네요. 중력과 속도를 쌤이 G라고 얘기를 해보면 아니지. 여기 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D만큼 운동을 했죠. 그죠? 그러면 R자 힘이 3분의 4죠. 한 1이니까 3분의 4에 이렇게 되겠죠. 힘 곱하기 운동한 거리가 1의 값이 되겠죠. 계산해주면 mgd가 얼마가 나오냐면 F0G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3분의 4가 3자라는 것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 쌤이 조금 배고파가지고 계산 좀 생각을 했는데 계산이니까 계산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문제가 이렇게 도르래에 매달려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곡선면에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84번 볼게요. 자, 그린 간에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고 수평면에서 전비를 가만히 놨어요. 자, 수평면 P에서 전비를 가만히 놨으니까 초기 상태가 정지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겠죠. 자, 그래서 점 Q를 속력 EV로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까지가 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나는 가에서 B와 C의 위치를 바꾼 뒤 C의 P를 가만히 놨더니 분간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C가 Q를 속력 V로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에서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C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 그럼 여기서 C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얼마나라고 주냐면 E0로 계산하세요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자, ACG의 각각 M과 3M이고 P와 Q 사이의 거리가 L일 때 나에서 C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P에 의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에너지의 감소량은 얼마냐라는 것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가에 대한 운동부터 살펴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우선 얘는 또 전체 역학계의 관점에서 봐주면 돼요. 자, 전체 역학계를 보자. 자, 전체 역학계를 도와주면 증가하는 애가 있겠고 감소하는 애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우선 B부터 봅시다. 자, B는 당연히 운동을 했으니까 B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예요. 그 대신 B의 위치 에너지는 변화가 없겠죠. 그 다음 A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거고 정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C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를 할 거예요. 근데 누구는 감소하냐면 A의 포텐셜 위치 에너지 값도 증가하겠죠. 근데 누구는 감소하냐면 C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B의 질량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 B의 질량을 MP다 라고 주고 문제를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얘가 지금 속도가 2V가 된 순간에 나타내니까 얘네들이 다 2V가 된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그 다음에 A의 질량의 4V의 제곱이다. 그러면 바로 써줄게요. 바로 감산해주면 2M
V의 제곱이 되겠죠. KA 이 값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B는 얼마가 되냐면 2MB V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KC 같은 경우는 6MV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 합쳐주면 8MV 제곱이 증가한 애들의 변화량을 다 나타낸 값이에요. 그럼 감소한 값을 계산을 하라 했으니까 얘는 3MGL겠죠. 왜냐하면 L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도 L만큼 이동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얘를 줬습니다. 자, 얘를 3MGL로 받아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어요. 그럼 일단 얘는 조금 이따가 써볼게요. 자, 나 같은 경우도 쌤이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나는 세 가지의 물체가 연결된 이 전체 역학계에서 증가하는 애와 감소하는 애를 찾아보면 우선 이 세 가지 애들의 정지 상태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는 값을 가질 거예요. C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없고 B가 감소하고 A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B가 감소하고 A가 증가하는 양상을 A가 증가해야 되겠지? 증가하는 이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럼 이 식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잘 생각해보면 이 값까지는 다 똑같아요. 이거 아닌데? A의 포텐셜 에너지가 mg L 이렇게 되니까 우변으로 옮기면 2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 값까지는 아까 뭐가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요. 8mv 제곱 더하기 2mv 2mb v의 제곱 이 값이랑 똑같죠? 그 다음 여기서는 A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니까 그대로 mgl 아니네. 여기는 지금 속도가 v로 바뀌었죠? 계산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되겠네. 귀찮네. 자, 속도가 v로 바뀌었으니까 선선히 해봅시다. 자,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m v의 제곱 계산해주면 2mv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2mv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에 얼마죠? 4분의 1 제곱 계산해주면 더하기 mgl 이거 하는 거예요. 이 값이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 우리가 지금 하는 값이다라고 생각해 줄게요. 그럼 이 값이 얘의 4분의 1이니까 mgl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두 개 있으면 얘랑 똑같은 값이에요. 이까지 됐나요? 근데 3mgl을 이제로라고 정의했으니까 2mgl은 얼마가 되겠죠? 3분의 2 이제로가 되겠죠. 미안. 얘가 2mgl이 아니라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얘랑 mgl이라고 하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이제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분의 1배 2분의 1배 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선생님이 해준 대로 천천히 계산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85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하는 물체 A, B를 C로 연결하여 도르래에 걸친 뒤 B를 원래 길이가 L0인 용수철에다가 가져놨어요. 자,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용수철의 길이가 L1이 될 때까지 늘어나서 A의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이때 V 값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정지 상태니까 V 값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용수철 상수가 K라고 줬을 때 B가 갈 수 있는 최대의 속력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원래 상태인 L0이기 때문에 압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손으로 가만히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초기 상태는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하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가하 상황에서 둘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에 작용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쌤이 바로 계산을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에는 그냥 쌤이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왜냐하면 정지이기 때문에 오로지 A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작용을 할 거예요. 여기의 높이가 뭐 H든 여기서는 A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값과 같다. 근데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쓸 거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써줄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다음 나에서는 우리가 L1, L0에서 L1만큼 늘었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B가 이동한 값은 얼마만큼 이동한 거냐면 L1에서 L0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A도 L1에서 L0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역학계에서 증가한 값과 감소한 값을 볼게요. 우선 B의 용수철에 의한 미치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 가다가 지금 뭐 한 상태를 나타내니까 정지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정지 안 했을 때가 있겠지. 일단 이 L이랑 뭐를 뭔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 뭐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에서 나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럼 뭐가 감소하는 거냐면 A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 위치에 의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거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의 압축된 길이의 제곱 이 값이 B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고 얘는 M, G, H 값이죠. 근데 이 값은 양수인 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양변을 날려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mg라고 하는 건 4분의 1t L1 빼기 L0인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선지가 다 KMG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KMG 이 말은 얘를 이쪽으로 좀 몰아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L1에서 L0를 뺀 값이 4KMG가 아닐까. 요 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나에서 B가 얘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럼 B가 최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이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지점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지금 최대가 되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원래 그러면 얼마만큼? L1에서 L0만큼 갔을 때 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어디서? 평형이 된 이 지점에서 평형점에서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자, 평형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간 길이만큼 B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2mg 이 값이랑 뭐가 같다? 늘어난 힘이 같은 거죠.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간단히 해주면 평형점에서 어떻게 된다? 헬기식은 그대로 넣을까? x만 바꿔야 되겠죠. 탄성력의 중물이랑 중력 1의 중물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자, 평형점을 통과할 때 요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선생님이 x1이라고 해주면 이 mg가 k x1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수철 성수의 단을 생각하면 뉴턴 퍼 미터고 얘가 미터잖아요. 그럼 여기는 힘의 단위가 나오는 거고 여기도 힘의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학계이기 때문에 A의 중력에 의해 작용한 만큼 B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x1이라고 하는 값은 k분의 2mg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어디서 k 값이 요식을 변형을 한 거겠죠. 그럼 k 값은 xx를 하나 떼주고 2를 여기로 넘겨주면 k 값이라고 하는 게 4mg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2mg니까 약분해서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이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B의 최대 속력을 선생님이 그럼 V라고 한다면 자, 이 지점에서 계산을 해주면 2mg x1에서 뺄 거예요. 얼마만큼을 뺄 거냐면 2분의 1 kx1의 제곱만큼을 뺄 거예요. 이 값은 뭐랑 똑같아요? 이 전체 역학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체 역학계에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의 합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V 값이 G분의 루트 3K분의 4이 나와서 답이 3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마지막에 이 식은 우리 역학적 에너지의 관점에서 본 거고 얘네들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서 본 거예요. 이 값이 쌤이 쓸 줄 아는데 값을 똑같이 안 쓰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탄성력에 대한 에너지 보존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개정이 되면서 들어온 신유형이고 원래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86번을 끝으로 오늘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번 그림은 상승지네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의 양쪽으로 물체 B와 C를 연결해놨네요. 자, 이 상태로 A를 손으로 잡아서 정지시켜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손을 가만히 놓았더니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Q 쪽으로 가더라. 자, ABC의 질량은 M, N, EM이고 P와 Q 사이의 거리가 L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선 선생님이 얘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A가 우측으로 움직이는 좌측인가요? 여러분 기준으로 합시다. A가 우측으로 움직이는 힘, 즉 C가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양의 방향이라고 잡으면 이 아래로 2mg 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거고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mg 뉴턴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위로 각각 선생님이 t 뉴턴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t 뉴턴, 여기는 t 프라임 뉴턴, 요렇게가 마이너스 t 프라임 뉴턴에 해당하는 알자임이 장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역학계의 합력을 계산해 준다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중력에 의한 힘과 같으므로 mg 뉴턴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네들의 전체 무게값을 계산해주면 2mm을 더하기 때문에 4m이에요. 그럼 이 역학계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4분의 1g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1번, 자, 옳지 않은 거 보는 거예요. 자, 1번은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쓰면 조금 말로 설명해줄게요. 자, 그러면 A의 가속도의 크기가 4분의 1g라고 하는 소리는 A에 작용하는 합 알자임은 4분의 1mg겠죠. 자, B부터 가볼게요. B에 작용하는 알자임으로 가속도의 크기가 4분의 1g니까 F는 mA 곱해주면 4분의 1mg가 돼야 돼요. 근데 아래로 마이너스 mg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B에 작용하는 알자임이 4분의 1이 되려면 위로는 4분의 5mg만큼의 힘이 작용해야 되겠죠. 장력이기 때문에 이 두 값도 같은 값을 이렇게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A가 4분의 1mg만큼 작용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5mg만큼 땡기고 있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는 4분의 6 약분 안 할게요. 4분의 6mg만큼이 작용해야 돼요. 그럼 얘랑
A가 이쪽으로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랑 C가 위로 올라가는 장력의 크기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6 mg의 힘이 이쪽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4분의 8이니까 계산해보면 4분의 2죠. 곱하면 4분의 2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번 A와 B를 연결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 즉 이 힘을 말하는 거죠. 요 장력의 크기가 4분의 5mg다. 그렇죠. 계산해서 우리가 4분의 5mg라는 걸 알아냈어요. A와 C를 연결한 실이 C에 작용하는 크기 2분의 3. 그렇죠. 약분하면 2분의 3이 된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자, A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일단 이때의 속력을 모르니까 쌤이 V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 초기 상태에서는 V0 값이 정지였어요. 그러면 EAS 공식을 쓰면 A는 4분의 1지죠. A 그 다음에 단거리 S는 V의 제곱이다. 약분하면 2분의 1 GL이 되니까 V라고 하는 것은 2분의 GL 루트를 씌워갑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걸린 시간이라고 한다는 건 루트 2분의 GL을 2로 나눈다. 얘는 좀 살짝 정리를 해주면 2분의 루트 2GL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둘의 평균 속도가 4분의 루트 2GL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걸린 시간이라고 하면 4분의 루트 2GL을 간 거리 L로 나눠주는 거니까 루트 2GL분의 4L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루트 안으로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루트 16L의 제곱이 되겠고 2GL 이렇게 되니까 L 하나, L 하나, 2 하나, 2 하나, 8 이렇게 남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루트 G분의 8L이 돼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으니까 일단 4번을 답을 하나를 체크해 줄 수가 있겠죠. 5번 그럼 Q에서 A의 속력은 여기 구해놨어요. 루트 2분의 GL이다. 그럼 5번은 맞는 말이에요. 6번 C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의 4배이다. 그럼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을 계산을 해주면 뭘로 올까요? 자,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2분의 1 A의 질량이 M이고 V를 제곱하면 2분의 1 GL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계산하면 4분의 1 mgL이 되겠죠. 그 다음 C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 그러면 A가 L만큼 이동했으니까 C도 L만큼 이동한 거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2mgL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몇 배가 된다라는 거죠?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8 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랑 6번이겠네요. 7번도 풀어봅시다. 그럼 B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을 계산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B가 얼마큼 증가량이잖아요. 그럼 변화분이니까 증가하는 값과 감소하는 값을 각각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뭐가 증가했나요? B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죠.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예요. 그럼 감소한 값은 뭐예요? 얘는 어차피 한 평면에서 운동이 있기 때문에 감소한 값은 없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을 계산하라는 것은 결국 뭐라고 할까냐면 야,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증가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까지는 아셨죠? 그러면 B의 2분의 1 곱하기 B의 질량이 M이죠. 그 다음에 제 속도가 V예요. 그럼 V의 제곱의 2분의 1 GL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4분의 1 mgl 만큼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를 한 게 아니라 잘 생각해야 돼요. 얘의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 mg만큼 증가를 했잖아요. 그럼 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만큼 증가한 거죠? 따라서 4분의 5 mgl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출을 해서 볼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6번도 우리가 186번도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 얘는 이만큼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위치 에너지 mg. 위치 에너지. 이 값을 계산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4분의 5 mg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르래에서 수평면의 두 도르래를 이제 모두 완료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수직면에 대한 도르래랑 그 다음에 비스듬한 빗면에 대한 도르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